자본주의 온라인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혹시 아직도 성실함이라는 스탯 하나만 죽어라 찍고 계십니까? 야근하고 특근하고 안 먹고 안 입어서 골드 차곡차곡 모으면 언젠가 저기 보이는 전설 장비 아파트 살 수 있겠지? 죄송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공략집, 1971년 이전에 발행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페이지입니다. 지금 서버 랭킹 1위부터 100위까지 랭커들 인벤토리를 한번 까보십시오. 곡괭이질만 해서 랭커 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레버리지라는 스킬을 써서 맵을 통째로 사거나 운영자가 뿌리는 골드를 남들보다 먼저 주워 담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임의 장르가 바뀌었는데 혼자 옛날 룰대로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1년 8월 15일 이 자본주의 온라인 서버에 전무후무한 대격변 패치가 일어났습니다. 운영자가 노동의 가치를 반토막 내고 돈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날. 오늘 저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운영자의 비밀 패치 노트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2026년에도 2030년에도 죽도록 일만 하다가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잡아먹히는 깔개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자, 서버 로그를 까봅시다. 1971년으로 롤백합니다. 1971년 이전 이 게임은 하드코어 리소스 관리 RPG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골드 복사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당시 서버의 룰은 근본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게임 내 화폐인 1달러는 운영자인 미국 창고에 있는 실제 금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금 이론스는 35달러. 이 공식은 헌법처럼 고정돼 있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제약이었냐면 운영자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돈을 더 풀고 싶어도 반드시 광산에 가서 몬스터를 잡고 금을 캐와서 창고에 채워 넣어야만 달러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물리적 제약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세상이 참 공평했습니다. 돈이 함부로 안 풀리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10년 뒤에도 똑같았고 아버지 월급 봉투의 두께가 얇아 보여도 그 돈으로 4인 가족이 먹고 살고 저축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축이 최고의 공략이었습니다. 안 쓰고 모으면 화폐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니까 무조건 부자가 되는 정직한 서버였죠. 반대로 빚을 지면 인플레이션이 없으니 이자만큼 내 살이 깎이는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서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 베트남 전쟁이라는 초대형 길드 전쟁 퀘스트를 시작합니다. 정글에 폭탄도 뿌려야 하고 병사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창고를 열어보니 금이 부족한 겁니다. 원래 룰대로라면 금 없으니까 전쟁 그만하자야 하는데 운영자는 고민 끝에 절대 건드려선 안 될 금기를 건드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유저들 몰래 돈 좀 찍자. 안 들키면 그만 아니야. 창고에 금도 없으면서 시스템 코드를 몰래 조작해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전 세계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눈치 빠른 고인물 유저들, 즉 유럽 국가들이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야, 운영자, 너네 요즘 이벤트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달러가 왜 이렇게 흔해? 너네 창고에 그만큼 금 있는 거 맞아?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자 프랑스 길드가 먼저 총대를 맵니다. 군함을 미국 앞바다로 끌고 가서 소리칩니다. 야, 나 못 믿겠으니까 내가 가진 달러 다 가져갈 테니 당장 금으로 환불해줘. 이게 바로 국가 단위의 뱅크런입니다. 프랑스가 시작하니 영국도 독일도 줄을 섰습니다. 미국의 황금 창고인 포트녹스는 텅텅 비어가고 미국이란 서버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서버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운명의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미국의 운영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긴급 TV 방송을 통해 전 서버 공지사항을 띄웁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뻔뻔하고 충격적인 먹튀 공지를 날립니다. 긴급 공지, 금일부로 달러 금 교환 상점을 영구 폐쇄합니다. 이제부터 달러는 금과 상관없는 그냥 우리가 보증하는 종입니다. 꼬우면 접으시던가. 이게 그 유명한 닉슨 쇼크입니다. 유저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베제라를 시전한 겁니다. 이 순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용화폐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돈이 더 이상 가치에 기반하지 않고 운영자의 말빨에 기반한다는 뜻입니다. 게임의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자원을 아껴 써야 하는 RPG에서 운영자가 사무실에 앉아서 엔터키만 치면 돈이 무한대로 복사되는 무한 자원 샌드박스 게임으로 말이죠. 자, 운영자가 돈 복사 치트키를 얻었습니다.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찍어냅니다.
서버에 골드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럼 유저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골드 가치의 수직 하락입니다. 어제는 사과 하나에 1골드였는데 돈이 풀리니 오늘은 10골드가 됩니다. 사과가 귀해진 게 아닙니다. 골드가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노동 가치가 도둑 맞은 것입니다. 둘째, 빚쟁이들의 떡상입니다. 자,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유저 A는 성실맨입니다. 빚은 나쁜 거야. 열심히 사냥해서 1억 골드를 금고에 모았습니다. 유저 B는 얌체맨입니다. 돈은 쓰레기야. 1억 골드를 대출받아서 성을 샀습니다. 10년 뒤 운영자가 돈을 2배로 풀었습니다. 유저 A 1억 골드는 그대로인데 짜장면 값이 2배 올라서 실질 가치는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었는데 재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벼락거지가 된 거죠. 유저 B, 성 가격은 돈 가치가 떨어진 만큼 올라서 2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1억입니다. 앉아서 1억을 벌었습니다. 자산이 떡상한 겁니다. 이게 1971년 이후 바뀐 신규 메타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자는 바보가 되고 빚을 내서 실물을 산 자가 승리한다. 여러분이 대출은 무서워라고 벌벌 떨 때 부자들은 이 시스템의 버그를 간파하고 자산을 무한대로 불린 겁니다. 여기서 더 열받는 히든 룰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운영자가 돈을 풀면 그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도 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이 게임에는 돈이 흐르는 우선순위 Q가 존재합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 용어로 캔틸론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테이블 위에 꿀을 부어봅니다. 꿀은 붓는 그 지점 중앙에만 끈적하게 뭉칩니다. 가장자리로는 아주 천천히 퍼지죠. 운영자가 들이부은 꿀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갈까요? 바로 꿀통 바로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운영자 친구들인 대형은행, 월가, 대기업입니다. 이들은 돈이 풀리자마자 아직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따뜻한 돈을 0%대 금리로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헐값에 나온 빌딩, 주식, 땅을 싹쓸이합니다. 반면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는 일반 유저인 서민은 어떨까요? 이 꿀이 끈적하게 흘러서 우리한테 월급으로 올 때쯤이면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와 집값은 3배, 4배 폭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다 빨린 껍데기 돈만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돈이 생성되는 수도꼭지 바로 밑에 있는 놈들이 다 해먹는 구조입니다. 2026년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애초에 낙수효과 따윈 없는 위쪽에서만 꿀을 다 빨아먹는 고장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오늘 1화 패치노트 분석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1971년 이후 이 자본주의 온라인에서 현금은 저장하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빨리 쓰고 버려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미국이라는 운영자는 앞으로도 위기가 올 때마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영원히 돈을 찍어낼 겁니다. 즉 현금의 가치는 0에 수렴한다는 건 이 게임의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직도 적금 만기되면 뭐하지 고민하십니까? 현금만 들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타는 얼음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만 남고 다 사라집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약값인 비상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희귀 아이템으로 교환하십시오. 운영자가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우량한 기업의 주식, 지구상의 땅덩어리가 한정된 좋은 입지의 부동산, 수학적으로 발행량이 고정된 비트코인, 운영자가 돈 복사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수량을 늘릴 수 없는 이 자산들만이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게임의 룰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로 가야죠. 다음 화에서는 이 돈 복사기가 폭주해서 전 서버를 거품으로 뒤덮었던 시기, 2008년 금융위기와 양적 완화 업데이트를 다룹니다. 왜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겼는지 그 메커니즘을 팩트로 파헤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패치노트를 읽는 자만이 랭커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고인물이었습니다. 로그아웃.